아, 이걸 진짜 좀 일찍 편집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작년쯤 쌈디가 라스에 나와서 언급했던 지연성 알러지 검사. 한창 유행했었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우선 제 테스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간략 설명하겠습니다. 알러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급성 알러지인 IgE랑 지연성 알러지인 IgG. 급성 알러지인 IgE는 우리가 흔히 알러지라고 부르는 거고,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질이 신체에 닿는 즉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서 항원이 뭔지 알아차리기 쉬운 반면, 지연성 알러지인 IgG의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 후 짧으면 2시간, 길게는 72시간에 걸쳐서 반응이 나타나는 알러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상당량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축적되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증상이 발현된다고 보면 됩니다. 피부를 포함해서 위장이나 신체 내부기관 염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튼 전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괜찮아 보이는 데에서 샀는데 좋은 얘기만 할 건 아니어서 상표는 가렸어요. 주문을 하면 택배로 검사 키트가 와서 제가 양식과 혈액 검사 키트를 채워서 보내면 업체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키트를 받은 모습입니다. 키트에다가 체열을 해야 해요. 호달달 호달달 너무 무섭다. 그래도 결과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부항 떠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침 넣어놓으면은 짧게 피부에 투과했다가 바로 튕겨져 나오게끔 스프링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펜인 건데,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부모님이 부항 뜰 때 등에다가 엄청 많이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등은 부모님이 스스로 못 하시잖아요. 진짜 거의 10년도 넘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가 이걸 썼을 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하지만 몸은 기억한다고? 우선 이 체열할 손가락을 알코올 수압으로 잘 닦아주고, 체열할 손을 여러 번 펴고 심장보다 낮게 해서, 심장보다 지금 낮아요. 손끝에 피가 모이도록 한다. 그리고 체열침을, 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침도 놔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체열지에다가, 체열지를 안 꺼냈어. 체열지에다가 피를 빼는데, 이때 손가락 그 피부가 체열지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돼. 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생각보다 피가 잘 안 나오잖아. 죽잡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아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치나 따끔? 근데 아니다, 이거 아프겠구나. 이게 지금 손끝에 약간 멍이 들어서 욱신욱신한데, 이게 이렇게 보내놓고 잊어버릴 때쯤에 옵니다. 제가 했던 업체에서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저기서 1단계부터 5단계로 표현된 것은 반응도를 나타낸 거고요. 5단계로 갈수록 제 몸이 해당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일단 5단계. 절대 먹지 말라는 음식은 곰팡이였어요. 곰팡이를 먹을 일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칸디다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칸디다균 자체를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으로 과증식을 하는 걸 피해야 하는 거여서 칸디다균의 먹이가 되는 당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 항생제도 칸디다균 과증식의 원인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것들도 항생제가 들어간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당류 피하려면 설탕도 먹으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1단계에 있던 설탕 및 과일들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항원 카테고리별로 보여드릴게요. 채소는 다 먹어도 된대요. 전 안 그래도 채소를 잘 먹고 안 가려요. 진짜 다 먹어요. 호불호 갈리는 가지도 없어서 못 먹고, 고수도 원래는 잘 못 먹었는데 이젠 잘 먹어요. 유제품은 원래도 알았어요. 제가 유제품만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검사에서 말하는 메커니즘이랑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유제품이 호르몬 자극을 해가지고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제품을 피하고 있었는데, 아몬드랑 호두는 왜? 갑자기? 저 하루경과 팩에 들어있는 거 엄청 잘 먹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독서가를 먹고 있는 거였어. 향신료 쪽으로 가보자면 계피 좋아하는데 이제 제 카푸치노는 좀 심심해지겠네요. 근데 무엇보다 마늘? 단군의 자손이? 물론 전 외놈의 피가 좀 섞인지라 그럴 수 있기도 한데 이게 되게 일본 유전자가 강한가 보네요. 근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매운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엄청 나요. 아니면 그냥 매운 걸 잘 못 먹는 걸 수도 있고. 코코아도 안녕.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서 느낀 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떠한 음식에 어떠한 항원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항원의 개수가 많고 가격이 싼 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했던 것들은 90종의 음식물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항원의 개수를 포함하는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본인의 평소 식단에 최대한 잘 맞는 검사를 찾아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염증 반응이나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식단에서 배제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처음 접해봐서 그게 뭔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공식적인 의학 명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걸 증후군으로 볼지 말지가 아직 의학계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찾아본 바로는 이게 장에서 흡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분해되지 못한 커다란 음식 분자들이 혈관에 흡수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증후군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장투과성 증가라고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이게 영어로는 leaky gut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있어서 이걸 믿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명을 붙이는 이유는 저처럼 인터넷이나 블로그 기사 등을 통해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의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발견한 내용을 덧붙인 거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면은 이 테스트 자체는 공식적으로 합의가 돼서 받아들여진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테스트 자체도 알러지 학계에서는 완전히 합의돼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의학 저널이나 이런 데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영어로 된 것들, 불어로 된 것들을 보통 찾아봤는데 제가 참고한 내용들은 다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을 따라서는 어떤 데는 되게 이 테스트가 남용되는 게 진짜 부적절하다, 강하게 제재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러한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도로만 마일드하게 이야기하는 곳까지 굉장히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공통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알러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입장인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알러지 학계에서는 이 테스트가 음식물에 알러지를 있는지 이야기해주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자면 IgG 면역 반응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 알러지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저는 이미 이 테스트를 하려고 돈을 다 냈고 결과도 받은 상태에서 이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난 돈을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테스트를 진행했던 업체 측에도 이 테스트에 근거가 되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았거든요. 그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쪽에서 연구 논문을 2개 보내주셨는데 근데 하나는 형식이 굉장히 캐주얼해요. 그리고 적은 내용도 형식이 굉장히 포멀하지 않고 캐주얼해요. 약간 실험 참여자들의 경험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17개의 사례가 적혀 있고 그 사례 속의 주인공들 모두 IgG 검사, IgG 테스트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식재료들을 다 식단에서 배제했더니 가지고 있던 아토피, 습진, 복통 등의 증상이 굉장히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IgG 테스트 기반으로 한 식단을 따른 사람들의 75.8%가 눈에 띄는 컨디션 호전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효과를 본 사람들의 92.3%가 그 식단 중단으로 인해서 다시 증상이 돌아왔다 라는 보고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 결과, 그것도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요, 이 테스트가 오랫동안 아토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증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식단을 짤 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호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하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웰빙 하겠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에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알러지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 조금 알고서 이용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인터넷에 영어로 검색해보면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